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기 쉬운 엑셀 함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엑셀 함수 중 텍스트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함수 중 먼저 알아볼 함수는 텍스트를 나눌 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함수는 아니지만 텍스트를 나눌 때 많이 사용되는 메뉴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나누기 할 때 사용되는 함수는 나누기 하는 시작 위치에 따라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하는 레프트 함수와 라이트 함수가 있습니다. 즉 시작 지점이 왼쪽에서라면 레프트, 오른쪽부터라면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인 num charts는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에서 뽑아내려는 글자 수입니다. 왼쪽부터 세 글자를 추출한다고 하면 3을 입력하는 거죠. 그런데 왼쪽부터 한 글자를 추출한다면 1을 입력해도 되지만 생략해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왼쪽, 오른쪽이 아닌 중간 문자를 추출해야 한다면 어떤 함수가 필요할까요? 바로 mid라고 하는 미드 함수입니다. 입력된 텍스트 중 왼쪽부터 자릿수를 지정해서 중간에 입력된 문자열을 원하는 만큼 추출해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는 start num이라고 하는 인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직접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 실습해볼 파일은 엑셀9 텍스트 함수 1번 파일입니다. 자, 엑셀9 텍스트 함수 1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파일에 작업해볼 시트는 텍스트 함수 1번 시트입니다. 자, 텍스트 함수 1번 시트를 보면 직원의 기본 정보가 입력되어 있네요. 자,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쥐어를 보시면 성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해보실 작업은 성명이 입력되어 있는 C열에서 각각의 입력된 이름 중에 성에 해당하는 왼쪽 첫 글자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즉 왼쪽에 있는 첫 글자를 뽑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값이 나올 G4번 셀을 클릭합니다. fx 함수 삽입을 클릭합니다.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left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실까요? 저는 이 범주에는 없네요. 그럼 범주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자, 이번에 사용해 보실 범주는 텍스트 범주입니다. 자, 텍스트를 범주로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함수 선택에서 left라고 하는 함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left, left 함수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left 함수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인수창을 봐보시면 첫 번째 텍스트 인수는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가 뽑아내려고 하는 성이 입력되어 있는 박진이라고 하는 C4번 셀이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4번 셀 클릭. 이어서 두 번째 인수를 볼까요? 자, 클릭해서 아래 설명을 봐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추출할 문자 수를 지정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생략하면 1이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뽑아내려고 하는 총 글자 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왼쪽 한 글자를 뽑아내겠다 그러시면 1을 입력하시고
두 글자를 뽑겠다 그러시면 2를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첫 글자인 박이라고 하는 글자를 뽑아내실 건데 지금같이 한 글자만 뽑아내실 때는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1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즉시 4번 셀에 입력된 텍스트 중에 왼쪽 첫 글자를 추출한다 라는 수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왼쪽에 첫 글자가 추출이 되었네요. 채우기 핸들점을 통해서 수식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아래쪽 방향까지 드래그 하셔서 수식을 복사하셔도 되지만 채우기 점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즉 채우기 핸들점에 마우스 십자가가 검정색으로 바뀌었을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드래그하지 않고 마지막 자리까지 찾아가서 채우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각각의 첫 글자 뽑아지셨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H열에 입력되어 있는 사원 번호라고 하는 값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즉 사원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B열에서 왼편에 입력된 BNCT 다시는 빼고 뒤에 입력된 2132, 2133, 2134라는 이 문자열을 뽑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일명 오른쪽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추출하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식을 계산하기 위해 H4번 셀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라이트 함수를 불러와야겠네요. fx 함수 삽입을 클릭. 텍스트 범주 안에서 이번에 찾아낼 함수의 이름은 right라고 하는 RIGHT 함수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 right 함수에 해당하는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는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셀이죠. 즉, 사원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B4번 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수는 총 추출할 문자 수입니다. 자, 뽑아내려고 하는 문자의 개수가 우리는 뒤에 있는 213이라고 하는 값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총 4글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4를 입력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입력되어 있는 글자 4개가 뽑아지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확인 클릭. 자, 사원 번호에 값이 입력이 되었네요. 자, 이번에도 채우기 핸들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셔서 검정 십자가가 바뀌면 더블 클릭. 사원 코드에 입력되어 있는 오른쪽 글자 4글자가 각각 추출이 되면서 사원 번호가 만들어졌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입사월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입사월이라고 하면 입사일에 입력되어 있는 값에서 월에 해당하는 중간값 03이라고 하는 값을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즉 앞에 4글자는 연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엔 월, 그 다음엔 일이죠. 즉 중간에 있는 값을 뽑아내려면 mi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잠시 입사일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자, 보시면 모서리에 녹색 표기가 하나 붙어 있네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바로 옆에 노란색의 마름모 표시가 하나 생겼습니다. 스마트 태그라고 하는 표시로 클릭을 해보시면 현재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이 숫자가 아닌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입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 값을 숫자로 변환이 필요할 경우 숫자로 변환을 하라는 일종의 안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요.
숫자로 변환이 필요 없다면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녹색 표기가 생겨서 보는데 불편하다 하시면 오류 무시를 클릭할 경우 이 표시가 사라집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오류 무시에 클릭. 자, 그럼 녹색의 표기가 사라지죠. 자, 입력되어 있는 값이 정확할 경우에는 그대로 오류를 무시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나머지 입사일에 있는 녹색 표기를 다 감추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이 입력되어 있는, 즉 녹색 표기가 붙어 있는 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 모서리에 스마트 태그가 하나 뜰 겁니다. 자, 스마트 태그에 클릭을 해보시면 그 안에 오류 무시 있으신가요? 자, 오류 무시를 클릭해 보세요. 전부 다 녹색 표기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입사월을 구하러 가볼까요? I4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뽑기 위해서 우리는 mid라고 하는 미드 함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미드 함수를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미드 함수에 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보면 총 3종류의 인수가 사용이 되겠네요. 그 중에 첫 번째 텍스트, 우리가 추출하려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입사일 D4번 셀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스타트 넘이라고 하는 추출하려는 문자의 시작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현재 입력되어 있는 이 입사일이라고 하는 값에서 중간에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건가 정해주는 거죠. 자, 이때 연도가 입력되어 있는 4자리 제외한 5번째부터 추출을 해야 되니까 시작 지점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를 입력합니다. 왼쪽부터 5번째 자리에 있는 값을 뽑아내는데 총 몇 글자를 뽑을 건가 3번째 자리에 정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2개의 글자를 뽑아내면 03이라고 하는 월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입사일에 입력되어 있는 값 중에 월에 해당하는 값이 뽑아지겠습니다. 자, 확인을 클릭. 자, 입사일이 구해졌네요. 자, 이렇게 구해진 수식 셀에 체육 핸들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 더블 클릭. 자, 자료에서 각각의 필요한 항목만 추출을 해보셨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함수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엑셀 자체에서 텍스트를 나누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주어져 있는 자료 중에 C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C열에 입력되어 있는 성명을 복사해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C열을 선택하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복사를 클릭합니다. 자, 옆에 비어있는 열 중에 K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열을 복사하셨다면 붙여넣기도 열에다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K열을 선택을 하셨다면 붙여넣기 메뉴를 선택하시는 것도 있지만 키보드에 엔터를 누르셔도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면 붙여넣기가 한 번 진행이 됩니다. 여러 번 붙여넣기를 하시겠다면 엔터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일반적인 붙여넣기 메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K열에 성명을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되어 있는 K열을 가지고
텍스트를 나누러 가보도록 할게요. 상단 데이터 탭을 클릭합니다. 자, 데이터 탭에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텍스트 나누기 메뉴를 찾으시면 되세요. 자, 텍스트 나누기 찾으셨다면 클릭. 텍스트 마법사 창이 열렸습니다. 텍스트를 나누는 데 있어서 총 3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보이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선택한 열의 입력된 값을 가지고 구분기호로 분리를 할 건지 너비가 일정함으로 분리할 건지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구분기호라고 하면 입력되어 있는 값 중에 쉼표나 퇴과 같은 특정 키가 있다면 그 키를 통해서 나누기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너비가 일정함은 글자 수를 기준으로 나누기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현재 특정한 키가 입력되어 있지는 않죠. 왼쪽에 첫 글자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너비가 일정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니까요. 너비가 일정함에 클릭. 자, 아래쪽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는 직접 나누려고 하는 위치에 구분선으로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데이터 미리 보기를 보시면 현재 선택한 열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안에서 직접 클릭을 해서 나누려고 하는 글자 위치에 구분선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보면 클릭하실 때마다 구분선이 하나씩 추가가 되실 겁니다. 자, 이 구분선은 직접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하실 수도 있고 잘못 들어온 구분선은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구분선의 위치는 글자가 나눠져야 하는 위치에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과 명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글자 사이에 구분선을 이동시키시면 되겠네요. 자, 되셨다면 아래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는 3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구분선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글자를 나누셨다면 각각 아래쪽에는 나눠져 있는 열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클릭을 해보시면 개별적으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단계는 나누어진 값에 따라 데이터 서식을 지정해주는 단계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의 열로 값이 나누어졌을 때 이 열 안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각각 문자, 숫자, 날짜인 경우에 또는 해당하는 값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선택해주는 작업입니다. 현재는 문자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마법사 세 번째 단계까지 보셨다면 마침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마침에 클릭. 자, 그랬더니 K열에 입력되어 있던 값의 일부분이 바로 오른쪽 열에 해당하는 L열로 분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즉, 각각 성과 명으로 나눠졌네요. 자,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오른쪽 열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오른쪽 열에 값이 있었다면 덮어 씌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나누기를 할 때 오른쪽 열을 비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게 된 결과를 보면 왜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트로 가서 텍스트를 나누는 작업을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인
텍스트 함수 2번 시트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함수 2번 시트에는 창간 기념 이벤트 당첨자 명단이 입력되어 있네요. 요즘 개인정보에 관해서 민감하죠? 만약 이렇게 개인정보에 관한 이름, 전화번호가 그대로 입력된 자료가 공유가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면 개인정보의 일부분은 가리고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일부분을 감추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름과 전화번호의 일부분을 감추는 작업을 해볼까요? 자, 먼저 주어진 이름을 가지고 중간에 있는 글자를 다른 기호로 변경해 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즉, 각각의 왼쪽에 있는 김이라고 하는 글자와 오른쪽에 있는 주라는 글자를 뽑고 가운데는 다른 기호로 대체를 시키는 거죠. 그럼 먼저 왼쪽에 있는 첫 글자부터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G4셀에 클릭, fx 함수 삽입을 클릭, 왼쪽에서 뽑는 함수인 left 함수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left 함수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 left 함수에 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가 들어갈 자리에는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 2, 4번 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추출할 문자의 개수는 하나죠. 그래서 1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정확하게 1을 입력을 해볼게요. 즉 왼쪽에 첫 글자를 추출하겠다라는 수식이 되는 겁니다. 자, 되셨다면 확인 클릭. 자, 김영주라고 하는 이름에서 왼쪽 첫 글자 김이라고 하는 글자가 추출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김 다음에 오는 기호를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연산자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문자열을 연결시키는 연산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겠죠? 자, 문자열을 연결해주는 연산자로 숫자 7번 위에 보시면 %라고 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수식과 수식, 문자열, 셀 등의 다양한 유형을 연결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left라고 하는 함수 뒤에다가 특정 기호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그래서 left 함수로 왼쪽 첫 글자를 뽑아낸 G4셀을 클릭을 하고 우리 수식 입력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되어 있는 수식에 추가로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left 함수 괄호 뒤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Shift 키를 눌러서 숫자 7번에 있는 % 연결 연산자 기호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때 수식이나 셀은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따옴표 입력. 자, 키보드에 있는 기호를 사용하실 때는 바로 입력을 하셔도 되지만 특수한 기호를 쓰고 싶다 그러시면 우리 키보드에 있는 자음 중에 미음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검정색으로 블럭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키보드에 없는 특수한 기호들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이어서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르시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기호가 다 펼쳐지면서 더 빠르게 기호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서 사용하고 싶은 기호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자, 그럼 해당하는 기호가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따옴표를 입력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문자열이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엔터. 자, 정확하게 왼쪽 첫 글자와 기호가 연결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름의 오른쪽 글자인 주라는 글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G4번 셀 클릭, 수식 입력줄 다시 클릭. 자, 이번에도 문자열과 수식을 연결하셔야 되니까요. 또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르고 7번 키를 눌러서 %, 연결 연산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에서 뽑아내는 함수인 write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에서 write 함수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write 함수를 찾으셨다면 확인 클릭. 네,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이 4번 셀을 가지고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한 글자를 뽑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이 4번 셀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인수는 총 뽑아낼 문자 수를 정해주셔야 되는데 생략하면 오른쪽 한 글자만 추출이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오른쪽 한 글자만 추출되는가? 우리 생략해 볼까요? 저는 이대로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클릭.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하나가 추출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는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채우기 핸들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추시고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의 일부분을 특정한 기호로 바꾸는 결과값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일부분만 바꾸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텍스트 나누기로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 지금처럼 함수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 메뉴에 텍스트 나누기를 사용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전화번호도 작업을 해볼까요? 자, 전화번호는 현재 입력되어 있는 값 중에 가운데 자리에 해당하는 값을 감추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즉, 전체 입력되어 있는 값 중에 중간값만 특정 기호로 바꾸는 작업이죠. 자, 그래서 방금 해보셨던 left 함수와 연결 연산자 그리고 right 함수를 사용하시면 전화번호의 가운데 자리도 원하는 기호로 바꿔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H4번 셀에 클릭. 자, fx 함수 삽입을 클릭. 왼쪽에서 뽑아내기 위해 left 함수를 선택합니다. 찾으셨다면 확인을 클릭. 자, left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추출할 문자열이 있는 셀이 F4번 셀이죠. 자, F4번 셀 클릭. 이어서 추출할 문자 수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총 왼쪽에서 뽑아낼 글자는 010-까지의 4글자입니다. 그래서 4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네 글자가 추출되는 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확인을 클릭. 자, H4번 셀에 010-라고 하는 결과값이 들어왔네요. 그럼 이어서 기호를 연결해야겠죠? 자, H4번 셀이 클릭되어 있으시면 수식 입력줄을 확인하시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 left 함수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괄호 바로 뒤에다가 클릭. 연결 연산자인 %, 기호를 입력합니다. 자, 이어서 문자열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입력하시면 안 되고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키보드에 있는 기호를 활용해서 글자 수에 맞춰 4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이 다 입력이 되셨다면 꼭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되세요. 즉, 따옴표 열고 닫고가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이어서 전화번호에 오른쪽 값을 또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연결 연산자 %, 기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추출할 함수인 write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함수 삽입 fx를 클릭합니다. 함수 마법사 창에서 write 함수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자, write 함수 맞게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에 클릭. 자, write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뽑아내려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셀을 첫 번째 인수로 사용을 하시죠. 자, 그럼 우리는 추출할 문자열이 들어있는 전화번호가 있는 셀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F4번 셀 클릭. 두 번째 인수는 총 추출할 글자 수입니다. 자, 오른쪽에서부터 총 5글자를 추출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5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위치한 5글자가 추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해당하는 자리가 다른 기호로 바뀌어서 표시가 됐습니다. 자, 나머지 값도 채우기 위해서 H4번 셀에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자, 각각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가운데 일부분을 다른 문자열로 대체해보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자, 만약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실 때요.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참조된 셀 주소가 지워지면 수식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F열을 만약 삭제를 해버리신다면 F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메뉴 중에 삭제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삭제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결과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삭제 클릭. 자, 이랬더니 어떻게 바뀐가요? 수식으로 작성된 전화번호에 각각의 문제가 생겼네요. 참조된 셀 주소가 사라짐으로써 수식에 오류가 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다시 되돌리기, 실행 취소, 컨트롤 Z. 자, 다시 전화번호가 나오게끔 되돌려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식을 사용하셨을 때 참조되어 있는 이 셀에 관련한 값이 사라지거나 만약 수식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하셨을 때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없으면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반대로 H열을 복사해서 비어있는 이런 곳에 갖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해당하는 값에 이처럼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작업된 함수식은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자, 그냥 사용하시기보다는 수식은 지우고 값만 남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G열과 H열을 같이 선택을 해볼게요. 자, G열과 H열을 같이 선택을 해서 이 값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복사라는 메뉴가 나오시죠? 자, 복사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복사된 값을 옆에 비어있는 열에다가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저는 M이 비어있어서 M의 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이때 붙여넣기를 하실 때 이 첫 번째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수식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옵션이라고 하는 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이 두 번째 옵션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하는 붙여넣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붙여넣기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1, 2, 3이라고 하는 표시가 붙어 있는 게 결과 값만 해당하는 셀에 표시해주는 붙여넣기 옵션입니다. 수식은 사라지고 현재 보이는 그대로 결과 값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붙여넣기 옵션에 1, 2, 3이라고 적어져 있는 값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 자, 그랬더니 해당하는 셀에 보여지는 결과값만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해당 셀을 클릭해 보시면 수식 입력 줄에 보여지는 게 정확하게 값으로 보여질 겁니다. 즉, 현재 해당하는 셀에 사용된 함수식은 다 사라지고 보여지고 있는 문자열 그대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함수식으로 계산되어 있는 셀이 있을 경우에 그 값만 가져다가 다른 곳에 활용을 하실 경우 그냥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값으로 붙여넣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추출하는 함수와 텍스트 나누기라고 하는 작업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추출하는 방법의 다양한 유형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 텍스트를 나누는 데 있어서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 왼쪽, 가운데, 오른쪽 문자열을 추출하여 작업이 가능하다는 걸 배워보셨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나누는 데 있어 함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배웠었죠. 바로 데이터 탭에 있는 텍스트 나누기를 사용해서 입력되어 있는 텍스트를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작업에 따라 적절하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 강의를 잘 듣고 계신가요? 그럼 북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설문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왼쪽에 소통 참여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그곳에 바로 두 번째 설문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설문조사라는 글자 찾으셨다면 우리 설문조사 글자에 클릭합니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바로 10월 정보화 교육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바로 옆에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바로 설문에 답하는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1번 항목부터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세요. 마지막 9번 항목까지 설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에 다 체크를 해 주셨다면 마지막 설문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 설문에 참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